네, 뉴욕 증시 급락에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 꼼꼼하게 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이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정규장 거래 마감 직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6% 넘게 추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주당 순이익이 2.2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 후폭풍으로 주가 12%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화 지수 달러 인덱스가 102선을 넘어서며 2년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중국 뉴스입니다. 중국 단동시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전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베이징 봉쇄 우려가 제기되며 5% 폭락해 2,900선이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이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형 기술 기업 실적 우려에 나스닥 지수는 간밤 급락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신인규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연결되어 있죠? 네, 오늘은 미국 증시에는 특히 나스닥에는 비극적인 날로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늘 하루 만에 3.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날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AMD는 6.1%, 엔비디아는 5.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한 GE 같은 경우가 기존에 예측했던 범위의 하한선에 연간 실적이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내놨던 최소한의 장밋빛 전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모두 생각보다 지속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보다 실제 기업들이 거둘 실적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좋지 않은 소식은 이런 하락세가 거대 IT 기업인 구글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하락세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기 둔화, 실적 우려의 빅테크 불안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추가적인 소식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고맙습니다. 장 막판에 네, 이어가 주시죠. 네, 오늘은 장막판 두 가지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부문에서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소폭 웃돌았고요. 문제는 구글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회사가 밝힌 1분기 실적은 매출 68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4.62달러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 681억 1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25.91달러였습니다. 알파벳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돈 것은 지난 8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광고 수익이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유튜브를 집에서 시청하면서 매출이 그동안 좀 늘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성장 둔화 신호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틱톡과 같은 이 다른 동영상 서비스들, 경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1분기에는 이 전쟁 여파도 반영이 되겠는데 러시아 사업의 대부분을 중단했던 영향이 이번 실적에 드러났습니다. 1년 전 33%를 기록했던 유럽 지역의 매출 성장률이 이번 분기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3.59% 떨어졌던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로 더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증시에 구글의 실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부분 역시 내일까지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도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금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은 간밤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매크로가 전체적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폭 자체가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는 나스닥 시장이 나왔고요. 이제는 전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올해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2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중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구글 알파벳 실적이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매출 증가율은 구글 알파벳도 23%나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있고 조금만 실적이 미스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빅스 지수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는 거의 공포에 와 있고 그만큼 패닉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실적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지금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패닉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패닉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경제지표 간밤에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지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주택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 상승세를 보였죠. 상승률인 20.2%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경기는 아주 좋거든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20개 도시 주택 가격 지수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2%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 도시는 32.9%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템파 32.6%, 마이애미 29.7%, 대부분 전 지역 20개 도시가 다 상승을 두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모기지 금리라고 하죠. 5.2%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또 과거의 금융 위기 때라든지 닷컴 버블 붕괴 때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금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닷컴 버블 때 8%였고요. 금융위기 시기 때는 6.5%였으니까 거기보다 이제 거리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2월에 저점을 테스트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2.98%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벌써 2.7%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안전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고 또 과거의 이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를 94년, 98년, 2007년, 2008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정도 금리의 어떤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인 78.5%로 역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6.9에서 7.2% 사이에 가야지 어느 정도 위기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모기지 관련된 대출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ETF의 투자, 리츠에 대한 투자는 지금 상승 여력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된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주택 관련된 쪽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에 제법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좀 뽑아봤고요. 홈디포, 로스, 오토데스크, 닥터홀튼 그리고 인프라 ETF로서는 PAVE, IFRA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종목 선별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관련 경제 지표 뉴스 터치해봤고요. 이어서 미국 달러 지수 뉴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2를 깨고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3월이죠. 3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 수급 요인에도 사실 불안감을 더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FOMC 회의를 한 주 앞두고 지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 현상, 우리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게 되면 증시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화요일 숫자를 보시면 차트상 102를 완전히 뚫었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긴축의 강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현상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에 힘입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파웰 의장이 발언했던 것은 5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추가적으로 0.75%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6월에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자금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또 러시아에 보시면 러시아가 핵전쟁의 상당한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세계에다 말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로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시기나 금융위기 시기처럼 급격한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달러가 계속 급등을 하기보다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을 봤었을 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등을 했던 정부 부채 비율 120%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서 137.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또 무역 수지 적자 폭이라면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어지만 달러 강세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장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달러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은 펴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달러를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런 ETF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달러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는 가장 큰 게 UUP 그리고 USDU라는 ETF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확진자 증가 속에 상하이에 이어서 이제 단둥 도시도 전면 봉쇄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상하이 지수는 2,90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중국 공급망 차질이 비롯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위안화 장세, 현 상황 지금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굉장히 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지수를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계산을 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44.3%나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021년 고점보다 지금 22.7%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8년 저점 대비해서는 겨우 18%밖에 상승을 못한 거고요. 또한 코로나19 때의 저점 대비해서는 겨우 9%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는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안화 달러 지수를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 수준에서 지금 6.6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해 봉쇄 뉴스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정부 부채 비율이 겨우 7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중국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상해종합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해 지금 배당 성향 자체도 38%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3.5%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봉쇄 정책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있다 이런 가능성, 뭐 경기가 앞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었을 때는 중국 증시의 적정 가치 상해 종합 지수가 한 2,900선이 나오는데요. 지금 지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 변동성 구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에서 좀 더뎌진다면 안정을 찾을 수 있겠고 종목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뉴스, 해외 뉴스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